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슈퍼스타의 기준은 일단 스타성이 있어야죠. 스타성이 있어야 되고, 외모도 훌륭해야 되고, 쇼맨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판단 기준으로 외모,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쇼맨십, 그리고 이 가운데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넥스트 MB 스타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앤서니 에드워즈가 가장 유력하죠. 앤서니 에드워즈, 뭐 라멜로 볼, 뭐 자모란트, 이 정도. 모란트는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자이언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루카 돈치치, 돈치치를 한번 꼽고 싶은데, 루카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출신으로서 전형적인 꽃미남이었는데 급격히 살이 오르면서 망가진 케이스예요. 그쵸? 일단 외모는 잘생기긴 했어. 하지만 이제 아재미가 너무 많고, 이제 성격은 평소에는 뭐 상당히 유쾌합니다. 그리고 뭐 루카 돈치치랑 요키치랑 장난칠 때 보면은 재밌죠. 그런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의 이런 짜증이나 근데 분노 표출도 있어요. 약간은 좀 분조장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 그런데 뭐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뭐 어떻게 항상 뭐 선비처럼 이렇게 살겠어요. 그럴 순 없죠. 아,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은 사실 루카 돈치치는 뭐 너무 잘하잖아요. 플레이 스타일은 스피드는 느리지만 슈팅, 패스, 리바운드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요. 실책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과 타이밍으로서 단점을 상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꼰대 느낌이 있다. 똥치치. 전형적인 농구하는 동네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루카 돈치치가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시절이나 아니면 루키 때 외모였으면 어땠을까? 진짜 핵존잘이었겠죠. 인기도 더 많았겠지. 뭐 쇼맨십도 해맑은 세레머니, 그 다음에 포효, 오두방정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쇼맨십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플러스 요인 자체는 뭐 농구력 자체죠. 철광은 아니지만 부산 공백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농구를 일단 잘합니다. 슈퍼스타의 뭐 자질을 가지고 있죠.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 또 팬 서비스도 아주 훌륭하다는 평이지만 반대로 약점도 있습니다. 일단 체중과 외모 관리를 안 해요. 물론 저도 안 합니다. 하지만 루카 돈치치는 젊잖아요. 1년차 때 얼마나 예뻤어 얼굴이. 자, 그리고 짜증이 너무 많아. 짜증이 너무 많아요. 짜증이 많고 테크니컬 파울도 많아. 팬들은 선수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매사 짜증내고 심판한테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로서의 단점은 국적이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NBA를 주름 잡았던 비미국 스타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은근 심판과 자주 싸운다. 누구세요 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게 외모가 뭐 역변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슈퍼스타를 가늠하는 건 쇼맨십, 스타의 기질, 그 다음에 실력도 있지만 외모도 커요. 마이클 조던이 샘 카셀처럼 생겼으면 인기가 있었겠냐고요. NBA는 국적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요키치가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다. 이 정도 인기였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뭐 사실 마이너스 요소다. 단점은 아니지만 비미국 국적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니콜라 요키치를 슈퍼스타라고 볼 수는 있지만 리그의 아이콘이라고 하기엔 물론 지금 뭐 나이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자, 니콜라 요키치는 외모를 보시면 시골 청년 같은 푸근한 외모가 있죠. 외모가 뭐 굉장히 상남자스럽게 생겼는데 무언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생긴 혹은 슈퍼스타 같은 외모는 아닙니다. 슈퍼스타 생김새와는 거리가 멀고요. 니콜라 요키치의 성격을 보시면 일단 곰 스타일입니다. 말을 좋아해요. 홀스.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승부욕은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슈퍼스타가 승부욕, 향상심, 경쟁심 없으면 될까요? 그러면 그냥 자이언이에요.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입니다. 동료들에게 일가라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직접 뛰고 한 쿼터에 뭐 야투를 17개, 19개 시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지. 저 몸통 박치기는 마키프 모리스가 요키치에게 더티 파울을 했을 때 저렇게 해서 마키프 모리스에게 부상을 입혔죠. 마키프 모리스가 먼저 지가 잘못하고 부상 입은 거예요. 그냥 매를 번 거야. 어쨌든 요키치는 건드림에 무서운 선수입니다. 슈퍼스타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죠. 슈퍼스타는 내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향상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이언처럼 밤에 안성타면 끓여 먹고 쳐 자는 거야. 요키치는 그런 부분에서는 슈퍼스타의 기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니콜라 요키치가 이 장면 보시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맞대결 제가 중계했었는데 투석기처럼 하프라인 샷 넣고 이긴 경기였죠. 쇼맨십, 상대를 도발하는 과한 세레머니는 없어요. 그러니까 앤트맨 같은 유는 아닌 거야. 다만 저렇게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저는 저 때 요키치가 뭐 3핏 달성한 줄 알았어. 요키치가 이때 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저는 저런 쇼맨십도 좋다고 봐요. 감정에 충실한 거잖아, 여러분. 재밌는 우리가 코믹 영화를 보면서 웃고 야한 영화를 보면서 야릇해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와 하면서 가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지금 완전 충실한 세레모니야. 난 저런 스타일이 좋아. 자, 그리고 플러스 요인은 드래프트 2라운드의 또 다른 신화예요. 그쵸?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각본 없는 드라마와 영화 같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스토리텔링. 진짜 영어긴 한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드래프트 2라운드의 또 다른 신화이자 최고의 신화로 남아있고요. 현재까지 4년 동안 정규 시즌 MVP 3회에 빛나는 현역 최고의 선수입니다. 저것도 뭐 엔비디도 잘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가 징징거리지 않았더라면 사실 MVP 3핏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깨끗한 사생활과 가정적인 이미지, 본인의 농구와의 와이프와의 결혼 반지를 달고 뛰죠. 이런 것들도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도 좋아하지. 그쵸? 저런 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에요. 다만 마이너스 요소, 상대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이 화려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밋밋합니다. 조금 재미없어요. 와, 저렇게 농구 쉽게 한다고? 쉽게 보이는 게 그 선수의 진짜 실력이죠. 그런데 정말 농구를 쉽게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윈드밀 찍거나 엘리옵 찍을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소속팀은 스몰 마켓이고 전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키치는 지금 뭐 나이도 이제는 30대가 돼 가는 나이이고 그리고 비미국 국적이다. 이게 마이너스 요소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콜라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의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빅맨이고 빅맨이라고 슈퍼스타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빅맨 특유의 그런 약간의 맵시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커는 어떻게 보냐고요? 부커는 나가 있어. 슈퍼스타 논하는데 부커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니콜라 요키치, 루카 돈치치와 더불어서 비미국 선수지만 뭐 농구 실력 하나만큼은 슈퍼스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이슨 테이텀인데요. 자, 제이슨 테이텀 외모, 조각 같은 몸매, 떡 벌어진 어깨, 쫙쫙 갈라지는 근육. 여러분, 제가 만약에 NBA 선수들 중에 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조이슨 테이텀이 될 거예요. 테이텀 몸 너무 예쁘지 않아요? 모델 같은 몸매야.
상체 얇고 하체 길고 그런데 어깨는 넓고 역삼각형에 그 다음에 데피니션 쫙쫙 갈라지고 문신이 많은 게 좀 별로긴 한데 그런데 제가 뭐 남의 세수대야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저 밑에 사진 보이시죠? 저 밑에 사진이 테이텀 루키 때거든요. 저는 저 때 얼굴이랑 손대범 형이랑 좀 닮았다고 생각했었어요. 코가 커. 코주부예요, 코주부. 그런데 테이텀의 외모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맵시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폴 조지 몸보다는 테이텀이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격은 굉장히 무던해요.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순둥이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그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싱글맘이었거든요. 근데 테이텀을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테이텀이 인터뷰하거나 뭐 그 다음에 선수들이랑 뭐 신경전 벌일 때도 상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인성도. 불필요한 언행 없습니다. 뭐 혹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보스턴 셀틱스 원정에서 엄청나게 억울한 판정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박수 친 거 가지고 까던데 아니 팀이 이기면 당연히 좋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억울한 판정 당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르브론 형 진짜 억울하겠다 어떡하지? 내가 진짜 우리 팀이 이기더라도 내가 르브론 형을 위로해줘야 되나? 이럴 순 없잖아. 그거는 진짜 억까잖아.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언행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이슨 테이텀이 제가 저런 거를 왜 하고 앉아있나? 제가 저런 말을 왜 하지? 바보 등신 같은 선택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슈퍼스타 입장에서는. 그쵸? 플레이 스타일은 사이즈 2m 6cm죠. 기술까지 겸비했어요. 그리고 빅윙입니다. 여러분. 빅윙은 뭐죠? 거거익선이죠. 클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아. 그리고 골밑 마무리 솜씨가 조금 약하긴 했지만 이것도 잘 키워나갔습니다. 골밑과 외곽이 모두 가능한 육각형 공격수죠. 리딩이 돼. 플레이메이킹이 돼요. 제이슨 테이텀이 제일런 브라운과 다른 점입니다. 그쵸? 제일런 브라운은 플레이메이킹 되나요? 안 되죠.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맵시가 나요. 3점을 너무 많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이플라이어기도 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멋있긴 합니다. 자, 김우직님께서 기복 텀이라고 3,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기복을 영어로 쓰시면 안 되나요? 기복 텀이라고. 기복이 영어로 뭐예요? 업앤다운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자, 쇼맨십은 저렇게 사자후나 혹은 양팔로 머리를 감싸는 코비 스타일의 세레머니예요. 저 코비 스타일의 세레머니가 단점이 있어. 겨털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농구를 보면서 남자의 겨털을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흙을 돋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막 뭐 깨방정 뭐 털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고조된 감정을 굉장히 포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세레머니나 쇼맨십은 나쁘지 않다고를 보는데 그래요? 저 세레머니 보고 미국에선 다들 마이너스 만점짜리 아우라다. 그러니까 구리다라고 하는 거야? 진짜로? 약간 여성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옛날에 링루드 생각난다 여러분. 링루드 아세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세레머니인가? 남들 세레머니 다 따라한다고. 그래 빨리 했어야지. 내가 엉덩이를 보여줬잖아. 자, 플러스 요소는 구설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NBA가 원하는 롤모델과 가까운 유형이야. 그리고 인기팀 소속이자 미국 출신 스타예요. 보스턴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지 외국 나가면 안티만큼이나 인기도 많습니다. 자, 다만 마이너스 요소는 상대적으로 성격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앤트맨처럼 깝치고 까불고 뭔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개성도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여기에 1옵션과 에이스치고는 기복이 심하고요. 현재까지는 노파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시나요? 테이텀은 슈퍼스타에 끼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슈퍼스타만의 아우라, 카리스마, 임팩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세미 슈퍼스타? 슈퍼스타 바로 아래쪽?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요 선수로 가볼까요?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 자, 사진 보시면 왼쪽이 앤서니 에드워즈고요. 오른쪽이 조던입니다. 이거 반반 얼굴. 그리고 본인의 우상이었던 케빈 듀란트에게도 야, 졌으니까 집으로 가라. 이런 트레이스 토크를 했고 스테픈 커리에게도 트레이스 토크를 할 정도로 똘끼 충만해요. 왜 앤트맨이라고 했냐면 앤서니 에드워즈 아버지가 어릴 때 앤트맨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재현아 이렇게 안 하고 제도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조제돌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은 거죠. 그냥 앤트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냥 그렇게 불렀대. 댓글에 웃긴 말이 있던데요. 조던의 슈퍼맨 맥기의 BQ. 에이 맥기의 BQ. 아 그래 BQ가 사실 떨어지긴 하죠. 근데 저는 BQ의 문제라기보다는 욕심? 야욕이 크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외모는 마이클 조던의 1980년대와 똑 닮았습니다. 그쵸? 굉장히 비슷하죠. 충분히 매력적인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귀염상인데 그러면서도 약간 섹시미도 있고 무언가 좀 귀여우면서 퇴폐미도 있어. 자 재현님께서 아직까지 너무 애새끼 마인드 같아요. 근데 애새끼예요. 에드워즈가 빨리 데뷔해서 그렇지 21살이야. 2001년생이면 애새끼잖아. 달튼 크넥트랑 동갑이에요. 크넥트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드워즈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와 연습이 임하는 태도예요. 빠진 경기 수가 많지 않아요. 저 나이 때에 라멜로 볼 걸핏하면 발목 다쳤습니다. 물론 발목 다치는 게 자기의 의지는 아니죠. 근데 에드워즈는 저렇게 하이플라이어면서도 자모란트나 라멜로 볼보다 출석률이 훨씬 높아요. 거의 90%입니다. 저는 그거에서 일단 먹고 들어간다. 슈퍼스타는 경기에 나와야 돼요. 카와이가 슈퍼스타입니까? 아닙니다. 왜? 못 뛰는데 무슨 슈퍼스타야. 자이언이 슈퍼스타의 자질을 보였었나요? 딱 한 번 2년차 때 출석률 높았을 때 못 나오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나와야지.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드워즈는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뛴다는 거죠. 자, G프트님께서 형님 말씀에 동의 못합니다. 마 사장님보다 너무 못생겼고 슈퍼맨도 마 사장님과 비교 불가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마 사장님도 80년대에는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어요. 90년대 때 얼굴에 기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뚜껑 날아가면서 완전히 탈모가 되면서 잘생긴 거지. 80년대 때는 지금 듀란트 뒷머리처럼 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거든요. 약간 골프장 가면 그 러프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밀고 얼굴에 기품이 생기면서 조던도 90년대 때 완성이 됐던 거지. 80년대 때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어쨌든 조던과 닮아 있다. 요것만으로도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은 다큐멘터리 스타팅 5에서 나온 그 캐릭터 그대로입니다. 자유분방해요. 그 다음에 딱히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고 도발적이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죠. 대중들이 환장하는 성격이에요. 슈퍼스타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거만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플레이 스타일. 최고 수준의 운동 능력인데 정확한 슈팅까지 겸비했습니다. 이런 스윙맨은 리그에 많지 않아요. 잭 라빈 정도? 그런데 잭 라빈보다 수비도 잘하고 훨씬 슈퍼스타의 기질이 있죠. 그리고 48분 내내 화려한 골밑 돌파와 엄청난 딥스리로 25점이 언제든지 가능한 득점원입니다. 팬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들에게 열광했던 건 3점도 잘 넣고 중거리 점퍼도 잘 넣지만 인유어 페이스 덩크 찍어버리고 포효하고 진짜 뭐 내 이거 알통 보여주면서 아주 그냥 그 남성의 그런 냄새를 팍팍 풍기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앤서니 에드워즈도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스타는 화려한 덩크를 찍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뭐 의견도 있잖아요.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에드워즈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은 뭐 슈퍼스타를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고요. 자, 이 세레모니는 이제 마이클 조던의 1992년 파이널 1차전 세레모니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파큐한 거야? 아니죠? 어쨌든 쇼맨십은 슈퍼스타 바늘에 올라 있습니다. 세레머니가 뭐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상대 매치업과 트래시 토크 관중을 경기에 몰입시키는 능력은 아주 출중해요. 저 세레머니 있잖아요. 이거 골반 치는 거. 이거 이 춤은 외설스러운 제스처로 NBA가 분류해서요. 저 춤 추는 순간 벌금 맞습니다. 저 골반 때리는 춤으로 벌금을 제일 많이 받은 선수가 누구냐? 조엘 엠비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빅볼 춤 알죠? 빅볼 춤. 여기 여성분 안 계시죠? 빅볼 춤 이거. 이렇게 들고 내 볼이 크다. 벌금 맞습니다. 네 볼이 큰지 내 볼이 큰지 어떻게 아냐? 어쨌든 저런 제스처는 NBA가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자이언 모란트에게 대인 NBA 사무국이 밀어주는 연건입니다. NBA 사무국이 자이언과 모란트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NBA가
자모란트, 자이언 윌리엄슨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냥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 서로 강강수월래하고 수건 돌리기 하고 난리 났대요. 왜냐? 스테픈 커리, 르브론 제임스의 뒤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미국 출신 스타니까. 근데 한 놈은 총 들고, 한 놈은 라면 들고, 햇반 들고, 저 두 명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미국 출신의 소수팀 성격도 훌륭해요. 미네소타 인기팀은 아니지만 미네소타가 앞으로 폭망할 일은 없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개인 기량이 뒷받침이 되는 거지. 이게 플러스 요소고, 마이너스 요소는 아까 재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애새끼예요. 2001년생이야. NBA에서 300경기 뛰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고 영웅심리 때문에 종종 이런 것들이 도구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 과거 선수에 대한 무지성 발언이 있는 거야. 예. 동성애 혐오한다 이런 것들은 뭐 에드워즈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확실히 리스펙이 부족하면 전부 다 화살이 돼서 돌아옵니다. 필터 없는 멘트를 너무 자주 장렬해요. 그런데 결론은 저는 에드워즈는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테픈 커리가 직접 에드워즈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새로운 NBA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세요? 이들 이외에 라멜러 벌, 빅터 웬반야마,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자모란트 등 여러 후보들이 존재합니다. 조코비TV 구독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차기 NBA 스타가 누군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제 함께 소통하면서 남은 시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